안녕하세요. 정반대 부부의 윤희 언니예요. 결혼 3년 차에 남편이 딩크족을 제안했고 제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영상 올린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딩크족으로 살면서 느꼈던 고민과 번뇌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딩크족을 결정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단호하고 추진력 있게 쿨하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딩크족 선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하고 결국 그걸 번복하고 다시 무자녀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과정을 3회에 걸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딩크족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후회라는 단어가 떠요. 자녀는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 그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부가 사이가 좋지만 과연 20, 30년 후에도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저는 여성이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여성의 본능인데 과연 내가 아이 없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늙고 병들고 아프면 돌봐줄 자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의 제안을 받아는 드렸지만 마음 한켠에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사실 딩크족이라는 게 우리 세대에 막 생긴 거잖아요. 주변에 아이 없는 부부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이 없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더더욱 본 적이 없죠. 애 없는 부부는 일단 슬픈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시선들 때문에 정작 애 없는 부부들은 애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랑과 전쟁 같은 데서 보면 애 없는 뭐 부부, 특히 아내는 매일 울고 시댁에서 구박을 받거나 그러다가 또 이혼하고 아니면 뭐 마지막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좋은 사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딩크족으로 사는 게 괜찮을지 불안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과 걱정이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남편의 어떤 행동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결혼 후에 그게 덮어지지 않고 더 부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 6년 차에, 그리고 딩크족 결정 3년 뒤에 제 나이가 41살, 그러니까 만 39살에 딩크 결정을 뒤엎고 아기를 갖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어, 물론 그런 생각이 계속 있긴 했지만 그걸 딱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외감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주변에 친구 부부들이 다 같이 그래 우리 딩크로 지내자 이런 부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5년, 6년, 7년이 지나가니까 주변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더라고요. 이유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부 둘이 노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더라. 아니면 주변에서 아이를 가지라고 성하더라. 뭐 애가 덜컥 생겼다. 뭐 이런 이유들로 대부분이 아이를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에 아이 없는 가정이 우리뿐이더라고요. 다들 그새 이제 육아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지니까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껴서 같이 얘기를 하죠. 육아 얘기도 같이 하지만 같이 육아를 하는 사람들과 하는 얘기의 깊이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완전히 끼지 못하고 뭔가 계속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이였어요. 제가 딩크족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한 게 4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39살 때였어요. 나이가 40살이 넘으니까
내가 아이를 안 가지는 건가? 이 정도면 못 가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를 가질 거면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못 가질 수 있고 그때는 번복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 좀 낳고 싶으면 시간이 지나서 낳지 뭐. 그 생각이 들면 낳지 뭐 이랬는데 이제 41살이 되니까 이제는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이게 마지막 기회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막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4살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젊은데 나중에 남편이 생각이 바뀌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할 거냐. 그땐 네가 아이를 낳아줄 수가 없다. 남자는 결국 지 새끼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듣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연하일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딩크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그 얘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40이 넘어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처음에 듣던 얘기랑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비수가 돼서 꽂히는 것처럼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뭐 없지도 않죠. 우리가 다 아는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6살 연상의 조세핀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막 전쟁통에도 수백 통의 편지를 쓰고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 조세핀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버렸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지금은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다. 라는 위기감이 들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럼 남편 마음이 바뀌기 전에 내가 아이를 갖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불안 요소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기심이었어요. 제가 딩크족을 결정할 때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고 시간과 돈을 써서 키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을 보니까 아이한테서 받는 사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사랑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나게 친구를 사랑해주고 정말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친구도 행복하게 만들고 친구는 그걸로 치유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줌으로써 친구가 받는 사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저렇게 무조건적이고 받는 게 저렇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못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런 이유들로 딩크를 그만하고 아기를 갖자고 남편한테 갑자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먼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있고 남편이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남편한테 나 아기를 가질래.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남편은 굉장히 오랜 소신을 가진 딩크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을 향해서 어떤 논의나 이런 거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되게 뜬금없이 남편한테 아기를 갖자고 선언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일방적이었다. 되게 좀 이기적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남편도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부족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